네, 그러면은 오늘 RC 튜터링 응선대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응선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원래 지난 중간고사 범위 때 이 그람슈미츠랑 올소고날 베이시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들어가지 않고 이게 기말고사 범위로 넘어오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기말고사로 넘어오면서 범위가 지금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동안은 아마 진도를 다 못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예정되어 있는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 나가면은 아마 진도를 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 나갈 진도 부분은 이 올소고날 베이시스와 그람슈미치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어, 5단원 마지막 부분인 시밀러리티, 행렬의 닮음 부분까지 한번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단원 내용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약간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올소노말 벡터가 뭐였는지부터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어 Q1부터 QN까지가 올소노말 벡터다 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소가 수직이다, 그리고 노멀은 길이가 1이다. 그래서 이 Q1부터 QN은 서로 수직인데 길이는 1인 이러한 벡터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로 Q1, 그러니까 QI와 QJ를 내적했다 라고 하는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런 올소노멀 벡터스를 컬럼으로 가지는 이러한 매트릭스를 Q라고 부릅니다. 바로 올소노멀 컬럼스, 이걸 바로 Q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Q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Q, Q 트랜스포즈 Q를 하게 되면 I, 기본행 행렬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올소노멀 컬럼스들이 바로 올소노멀 벡터들이었고, 이 올소노멀 벡터들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자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명하게 Q 트랜스포즈가 Q 인버스와 같다 라고 하는 자명한 사실을 또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올소 고날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올소 노멀 매트릭스와 올소 고날 매트릭스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이제 지난 학기 시험 문제에서 올소 노멀 매트릭스라는 것과 올소 고날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에 둘 다 문제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 올소 고날 매트릭스라 함은 바로 정의가 이렇습니다. 스퀘어 매트릭스, 그러니까 정사각 행렬이고, 그리고 올소 노멀 컬럼스를 가진, 즉 컬럼스들이 올소 노멀 벡터스들이고 스퀘어 매트릭스인 이러한 행렬을 올소 고날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소 노멀 매트릭스는 꼭 스퀘어일 필요는 없고 올소 고날 매트릭스는 무조건 스퀘어 매트릭스여야 한다. 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 올소 노멀 매트릭스 Q에 대한 성질 몇 가지를 조금 더 알아볼 예정인데요. 우선 이 Q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보존됩니다. 그 이유는 왜냐라고 봤을 때, 이게 이제 제가 지난 중간고사 튜토링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런 테크닉, 우리 내적이라고 하는 이 테크닉을 잘 이용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따 뒤에서 다룰 유니터리 매트릭스나 아니면 헐미션 매트릭스 등과 같은 경우에서도 이러한 테크닉으로 기본 성질을 증명하는 것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유의하시면서 이러한 성질, 이러한 이제 계산법을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norm, 크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QX 트랜스포즈 QX가 되는데, 이건 이제 트랜스포즈 매트릭스의 성질에 의해서 X 트랜스포즈 Q 트랜스포즈가 되고 QX가 됩니다. 그런데 Q 트랜스포즈 Q는 I라고 했기 때문에 X 트랜스포즈 X가 되고, 얘는 norm의 정의에 의해서 X의 크기가 됩니다. 크기 제곱이 되겠죠. 얘는 QX의 제곱이 될 거고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QX와 X의 크기는 같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성질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어떠한 성질들을 살펴볼 거냐면요, 이런 QX는 B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Q가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 만약 Q가 스퀘어 매트릭스라면 X는 그냥 Q 인버스 B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구할 수 있지만 Q가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라면 이 경우는 우리가 3단원에서 배웠던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에 의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근사의 X 햇을 구할 수 있는데 바로 Q 트랜스포즈 Q X 햇 신 X 햇이고요. Q 트랜스포즈 Q가 이제 I니까 얘가 Q 트랜스포즈 B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되고 이렇게 X의 햇의 I번째 성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좀 이러한 노테이션을 뽑아낼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우리 그냥 B라는 벡터를 컬럼 스페이스 오브 Q에 프로젝션 시킨 벡터를 스몰 p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스몰 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QX 햇이 될 거예요. 이 정의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QX는 B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X 햇은 Q 트랜스포즈 B라고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표현이 됩니다. 바로 Q 트랜스포즈 B가 P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B를 칼럼 스페이스 오브 Q에 프로젝션 시킨 걸 P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Q 트랜스포즈가 바로 프로젝션 매트릭스 P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바로 Q 트랜스포즈가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노테이션을 뽑을 수 있는데 이러한 노테이션을 뽑는 이유는 이따 그람 슈미츠 방법을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노테이션을 지금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칼럼 스페이스에 사용시킨 벡터 이 스몰 p는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냐면 이 qx 햇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모든 벡터 b라고 하는 것이 이것과 같아지게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식까지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내게 되면 이게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드렸던 올소 노멀 매트릭스와 올소 고날 매트릭스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이걸 기반으로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람 슈미츠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볼 건데요. 이 그람 슈미츠라는 걸 해보기 전에 그람 슈미츠를 왜 하고 이게 추후에 앞으로 나온 단원들과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단원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응용선형대 수학은 AX는 B라고 하는 것에 해를 찾는 것에 이제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단원에서 배우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친구 역시 일반화된 A에 대해서 X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두 번째 튜토리얼 때 다룰 예정인데 어쨌든 AX는 B라고 하는 것의 해를 찾는 것이 응선대의 목표인데 이 해를 찾을 때 어,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A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런 차원의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한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똑같은 공간이어도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 쉬운 이런 기본 좌표계 10000, 뭐 01000 이런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표현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닌 그냥 뭐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그냥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같은 좀 복잡한 방법으로 영역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죠. 즉 똑같은 영역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영역을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면서 나온 과정이 바로 그람 슈미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임의의 벡터 스페이스 V가 있고 이 V의 베이시스를 V1부터 Vn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V1부터 Vn은 그냥 임의의 말 그대로 베이시스들이에요. 크기도 다 다를 것이고 얘네가 수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태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V를 V1부터 Vn이라고 하는 이러한 베이시스들을 우리가 올소고날 벡터스들로 올소 노멀 벡터스들로 바꿔본다면 즉 올소 노멀 벡터를 베이시스로 가지도록 하는
형태로 바꾼다면 이런 형태는 되게 편한 형태가 되겠죠. 왜? 크기도 1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수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본 좌표계 같은 형태를 띠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앞에 이런 좌표 형태가 쓰여 있잖아요. 이런 좌표도 우리가 쓰기 편해지니까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V1부터 VN을 Q1부터 QN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바로 그람-슈미치 프로세스라고 하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 계산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복잡한 부분이라서 꼭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계산을 직접 최소한 두세 번은 해보셔야 아마 좀 안 틀리시고 시험을 보실 때 실력이 느실 거예요. 방법은 이제 개념만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Q1부터 QN이 크기가 1이면서 서로 수직인 벡터들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1이라는 조건과 서로 수직이라는 조건으로 V1부터 VN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임의로 우리가 V1부터 VN 중에서 아무 벡터, 기준이 되는 벡터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저는 그냥 편의상 V1, 첫 번째 벡터를 기준 벡터라고 선택을 할게요. 그럼 이 기준 벡터 V1의 크기를 1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V1을 자기 자신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바로 Q1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런 올소 노말 베이시스가 되겠죠. 그 후 이 나머지 벡터들은 이 V1과 수직이어야 되고 크기도 1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Q1의 올소고나란 벡터를 찾을 건데요. 우선 V2를 생각해 봅시다. 이 V2를 이제 Q1에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V2를 Q1의 프로젝션을 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Q1 트랜스포즈 V2의 Q1이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저희가 앞서서 이런 노테이션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사형을 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노테이션을 표현하는지를 위해서 한번 증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Q1 벡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V2 벡터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Q1을 연장시킨 상태에서 V2를 프로젝션 시키게 되면 이렇게 빨간 벡터가 바로 Q1 트랜스포즈 V2 Q1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벡터 그러니까 이 보라색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이 보라색 벡터 같은 경우는 이 Q1 벡터와 보라색 벡터는 수직이겠죠. 그래서 이 벡터를 우리는 V2라고 줄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 바로 V2에서 우리 프로젝션한 벡터를 빼게 되면 되겠죠. 이걸 라지 V2라고 하게 되면 이건 역시 크기가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다시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 Q2라는 벡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Q2는 Q1과도 수직이고 크기도 1인 올수 Q1과 Q2는 서로 올수 노말한 관계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V3도 똑같이 해줄 건데요. 이 V3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V3는 V1과 V2 즉 Q1과 Q2에 모두 수직이어야 해요. 그럼 Q1과 Q2에 모두 수직이어야 하니까 Q1과 Q2가 이루는 평면에 즉 Q1과 Q2가 이루는 평면에 프로젝션 시키고 똑같이 이러한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앞서 위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이렇게 사형시킨 노테이션을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V3를 이제 프로젝션 하게 되면 Q1 트랜스포즈 V3 Q1 더하기 Q2 트랜스포즈 V3 Q2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이게 마찬가지로 이러한 벡터에 해당하는 거니까 원래 V3에서 빼주게 되는 걸 라지 V3라고 하게 되면 라지 V3는 V3에서 이렇게 빼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Q3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Q3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 기존의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의 개수만큼 계속 반복을 해주시는 게 그람슈미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그람슈미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렵진 않아요. 그냥 단순 계산 노가다가 되게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 노가다를 어 그러니까 계산이 틀리시면 안 되고 실제로 요 크기 1로 나눠주시는 거 역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A는 QR, 팩터라이제이션이라는 걸 이제 배워볼 건데요. 결국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A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건 그냥 n by n 매트릭스이고 A의 컬럼들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들이에요. 이러한 애를 우리가 이 Q라고 하는 올소 노멀한 베이시스들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A를 QR 분해를 해줄 수 있다는 거고 이런 A1부터 AN이 있을 때 얘네가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컬럼들이 각각 올소 노멀 컬럼들이 되고요. Q1부터 QN이 되고 여기 있는 이제 로우들을 잘 살펴보시면 Q1 트랜스포즈 A1부터 Q1 트랜스포즈 AN까지 그래서 QN 트랜스포즈 AN까지 이런 식으로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R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단순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지금 제가 이거 실제 기출 문제였는데 이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한번 풀어보는 과정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이거 실제 기출은 언제 기출이었냐면 2022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였어요. 2022년 1학기 때는 중간고사 범위였기 때문에 중간고사 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문제는 10번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7 플러스 3 플러스 10이라 되어 있는데 10번이 10점짜리였고 A, B가 각각 7점과 3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A를 지금 잘 보시면 A의 컬럼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를 이렇게 뒀을 때 A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이 될 거고요. B는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3이 될 거고요. C는 1, 3, 5, 7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죠? 바로 Q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람슈미츠 프로세스를 거쳐서 올소 노멀 컬럼스들을 구해야 돼요. 올소 노멀 컬럼스를 각각 Q1, Q2, Q3라고 하자. 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올소 노멀을 올소 고날로 쓰시면 틀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빵점 맞습니다, 시험에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쓰시는 걸 꼭 유의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 그냥 기본으로 그냥 A를 기준으로 잡아 볼게요. 그럼 이 A 같은 경우에는 Q1은 자기 자신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얘는 실제로 루트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A라서 2분의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구해 볼게요. Q2. 이 Q2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냐면 그럼 B에서 Q1 트랜스포즈 B Q1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Q1을 우리가 구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3에서 자, 우리 Q1 트랜스포즈를 해주시게 되면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그리고 다시 B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3의 Q1 2분의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볼게요. 이 아이를 이제 계산을 빠르게 해보면 1, 3, 1, 3이니까 4, 4, 8이 되겠죠? 그러면은 8이니까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마일 3, 마일 3에서 2배의 마일 1, 마일 1이 될 거고 얘는 이제 1, 1, 1, 1이 될 겁니다. 네, 아마 계산은 제가 이제 지금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 틀리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Q2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이거 이제 V2죠. 이제 V2니까 Q2는 실제로 루트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B해서 2분의 1에 1, 1, 1, 1이 Q2가 되겠죠. 이제 같은 방법으로 뭘 해주시면 되냐면 Q3도 구해주시면 돼요. 이 Q3를 구하기 전에 앞서서 V3를 먼저 구하면 V3는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C에서 Q1 트랜스포즈 C Q1 빼기 Q2 트랜스포즈 C Q2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계산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C가 1357이었기 때문에 1357을 이렇게 주고요. 다음 Q1 트랜스포즈 Q1이면 4분의 1 앞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빠르게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일 3 아니지 마일 1 마일 1 그 다음에 C가 1357에 마일 1 마일 1 빼기 Q2 4분의 1에 1111 1357 13 1111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마1 더하기 3 빼기 5 더하기 7이니까 2가 해서 4가 될 거고 약분나면 1이 되겠죠. 그러면 1357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이면 12에다 4, 16이고 4니까 마이너스 4, 1, 1, 1,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에다가 1을 더하고 1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3에다가 2고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2가 될 거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2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V3가 되니까 Q3는 실제로 V3의 크기분의 V3로 나눠야 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루트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분의 V3고요. 얘는 실제로 그러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직 1번을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Q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R도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Q가 나온 거죠. 일단 다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 앞으로 빼면 Q 같은 경우에는 마일 1, 마일 1, 마일 1, 마일 1, 그 다음에 1111, 그 다음에 마일, 마일 1, 1을 구하게 된 거죠. 이제 Q를 구했으니까 R을 구할 차례인데요.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됐었냐면 Q1 트랜스포즈 A, Q1 트랜스포즈 B, Q1 트랜스포즈 C, 그 다음 Q2 트랜스포즈 B죠. 그 다음에 Q2 트랜스포즈 C, 그리고 여기는 Q3 트랜스포즈 C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R을 이제 마찬가지로 구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나머지 다 0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좋은 점은 여기서 이미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때 Q1 트랜스포즈 A, Q1 트랜스포즈 B, Q1 트랜스포즈 C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계산을 이미 해 놓았다는 점이 이제 계산에 편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계산을 하셔서 대입을 하시면 아마 R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A는 이렇게 QR 팩토라이제이션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also normal basis A의 also normal basis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찾은 아까 이 Q1, Q2, Q3 Q1, Q2, Q3가 곧 also normal basis가 될 거라서 자연스럽게 1번을 푸시면 2번까지 풀리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 이거에 이제 10원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회차 튜터링 때 기출문제 풀 때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QR 팩터라이제이션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이나 끊고 질문해 주시면 되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제 determinant 4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원래 중간고사 범위에 있었어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문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 역시나 계산이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기말고사 범위 내용이 어떤 것들이 이제 또 있냐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QR 그램 시미치가 들어갈 거고 디터미넌트 그다음에 아이겐 벡터 그리고 이제 점화식과 디퍼런시 미분 방정식 그리고 시뮬러터리 그다음에 퍼스티브 데피니트라는 거 그다음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이라고 하는 크게 요 부분들이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될 건데요.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도 A는 QR 못지않게 오히려 더 계산이 복잡할 수 있어요. 장난 아니게 계산이 복잡한 곳이고 이 점화식과 디퍼런셜 이퀘이션 부분도 계산이 역시나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부분이 계산이 안 복잡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숫자가 조금 잘못 나오거나 디터미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숫자가 조금이라도 지저분하게 나오면 진짜 모든 부분에서 계산이 다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나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당 보통 꼬리 문제가 나올 건데 이거의 풀이가 제가 풀었을 때도 기본적으로 A4 용지 두 장, 한 문제를 푸면 두 장이 넘어간 적도 있고 실제로 답지 그 솔루션을 줬을 때 그 솔루션도 두 장을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냥 그 풀이만으로. 그만큼 계산이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 초점은 어, 이런 앞에서 증명 문제들을 얼마나 빠르고 간결하게 넘어가냐 그리고 계산을 어떻게 안 틀리냐 그러니까 계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계산 틀리면 돌아가기 정말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이제 증명도 어려워지고 계산도 복잡해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푸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라는 걸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디터미넌트 부분은 쉬워요. 이 기말고사 범위 중에서 제일 가볍고 쉽다라고 볼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행렬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디터미넌트 같은 경우에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행렬을 넣어서 실수값이 리턴드는 그냥 함수예요. 디터미넌트라는.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떤 거냐면 이제 행렬의 크기라고 이제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절대값을 써서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행렬 값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 같은 경우에는 디터미넌트에 계산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디터미넌트가 다른 행렬들의 성질들 그리고 계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에서 막 뭐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라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아마 퍼스티브 데피니트를 배우셨다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디터미넌트를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챙기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게 인버터블한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체크할 때 그냥 일종의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지는 거라서 이제 성질에 조금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기출 문제들을 봤을 때도 디터미넌트 부분은 계산보다는 증명이 좀 많이 나왔어요. 어떤 디터미넌트 식들의 증명. 그래서 얘는 디터미넌트들의 기본 성질들 여기 적어놓은 몇 가지 성질들을 기본으로 좀 증명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크게 10가지 혹은 7가지의 성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10가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3가지를 포함을 해서 이제 10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7가지라는 사람들은 이 3가지를 포함하지 않겠죠. 저는 포함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사실 상관없어요.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기본 행렬 I, 디터미넌트 I는 1이다. 그러니까 이 디터미넌트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3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그랬을 때 아래 7가지 성질들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질들은 증명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의 I와 J번째 로우를 바꾼다면 그것을 B라고 했을 때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B는 서로 음수의 관계,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질은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있을 때 로우에다가 첫 번째 로우에다가 어떤 값을 더한 것은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행에다가 그러니까 한 로우에다 실수배를 한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t가 여기다 붙었으면 이건 t 제곱이 되어야 해요. 이런 성질들을 의미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3가지를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하는 이러한 함수를 디터미넌트라고 했을 때 이 디터미넌트의 성질이 다음과 같은 7가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두 개의 로우가 A에 두 개의 로우가 같다면 그럼 디터미넌트 A는 0이 됩니다. 두 번째, 로우 오퍼레이션. 어떤 이제 A가 이렇게 있는데 A의 두 번째 로우에 뭐 세 번째 로우에 L배를 만큼은 뺐어요. 얘도 근데 얘나 A나 디터미넌트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디터미넌트 A에 0행이 있다면 그러니까 제로 로우가 있다면 얘는 디터미넌트 A는 무조건 0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트라이앵귤러. 디터미넌트 A가 그러니까 A가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면 디터미넌트 A는 다이아고널 성질들인 D1부터 DN까지들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A가 싱귤러 매트릭스라면 디터미넌트 A는 0이 되고요. if A가 인버터블하다면 그렇다면 디터미넌트 A는 0이 아닙니다. 이 성질을 바탕으로 이제 A가 인버터블하냐 싱귤러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게 나중에 추후에 아이겐밸류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성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꼭 증명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determinant A, B는 determinant A 곱하기 determinant B로 표현이 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만약 B가 A의 인버스였다면 B가 A의 인버스였다면 determinant A의 인버스는 determinant A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양한 디터미넌트에 관련된 성질들을 증명을 할 때 이 성질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성질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determinant A의 트랜스포즈는 determinant A다. A와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7가지의 디터미넌트의 성질들이 있는데 이 디터미넌트 성질들 같은 경우에는 외워두셔야 되고 각각의 성질들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역시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특히 계속 이야기하지만 싱귤러 관련된 부분, 그다음 디터미넌트 A, B 관련된 부분, 트라이앵귤러 관련된 부분 이 3가지만큼은 항상 증명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에 있으니까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 있는 것들은 이제 3회차 기출문제에 또 이런 증명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그때 한번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면 디터미넌트의 성질은 끝이 나고요. 그 다음 디터미넌트와 관련되어 있는 재밌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크레머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 크레머 공식 같은 경우에는 디터미넌트를 이용을 해서 AX는 B의 솔루션을 구하겠다는 건데요. 우선 AX는 B의 솔루션을 구할 때 A가 인버터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구하는 방법은 X는 A 인버스 B로 그래서 A의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한 다음에 이제 A 인버스 B를 통해서 X를 구했죠. 하지만 이 크레머 룰을 쓴다면 굳이 그렇게 안 구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걸 성립하냐면 X는 디터미넌트 A분의 코팩터의 트랜스포즈의 B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레머 룰은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역행렬을 디터미넌트 A분의 코팩터의 트랜스포즈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팩터가 그럼 뭐냐?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건데, 이 코팩터는 뭐냐면, 이제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 5, 6, 7, 8, 9예요. 그럼 이 코팩터 I, 이제 코팩터 1, 2라고 하면 1행 2열을 제외한 2, 3, 8, 9, 2, 3, 8, 9가 코팩터 1, 2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코팩터 1, 뭐 그냥 2, 2라고 하면 얘는 2행 2열짜리인 2행 2열을 제외한 1, 7, 3, 9 이게 코팩터 2,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코팩터라는 것은 이러한 i고 그래서 x의 j번째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인데요. 이런 공식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코팩터가 뭔지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 크레머 룰은 그냥 계산이라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지 않고 실제로 시험에서 나왔던 거는 제가 기출문제들에서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AX는 B 솔루션을 구할 때도 그냥 검산 수단으로서 조금 하나의 그냥 그런 걸로 이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혹은 A의 인버스를 구했는데 좀 잘못 구한 것 같아 싶을 때 이 방법으로 다시 X를 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공식이라서 하나 가져와 봤고요. 자, 이번에는 디터미넌트를 이제 그럼 어떻게 구하냐 기본적으로 요거를 지금 알아야 해서 한번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 코팩터 익스펜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디터미넌트를 기본적으로 구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로우 또는 컬럼을 정해야 돼요. 자, 여기서 로우 또는 컬럼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디터미넌트는 A 트랜스포즈와 A가 같기 때문에 로우를 잡든 컬럼을 잡든 어떤 걸 기준으로 하든 디터미넌트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0이 많은 행 또는 로우를 고르자야. 이게 디터미넌트의 계산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첫 번째 행을 고르는 게 편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 로우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알기 쉽게 0을 좀 그려놓을게요. 그러면 디터미넌트 A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2를 곱해주시고 얘가 마이너스 1에 1행 1열 그리고 코팩터 1행 1열을 제외한 나머지 이 아이들의 디터미넌트 2,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2가 되고요. 더하기 두 번째 1행 2열에 해당하는 친구 마이너스 1에 1행 2열이고 아니죠.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 1행 2열 그리고 코팩터
같은 경우에는 일행 2열을 제외한 이 상태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2,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0을 곱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0 곱하기 마이너스 1의 1행 3열의 코팩터가 될 거고, 이제 0 곱하기 마이너스 1의 1행 4열의 코팩터가 될 거죠. 하지만 0을 곱했기 때문에 그냥 0이 돼서 이제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녹화본 관련된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녹화본 같은 경우에는 그 48시간 이내에 유튜브 링크에 올라갈 예정이라서 드라이브에 가보시면 유튜브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디터미너트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얘 다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기준으로 계산해주고 계산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 또 하시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1 플러스 1에다가 이번에도 첫 번째를 기준으로 잡아보면 또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1 플러스 1에 이렇게 돼서 이거의 디터미넌트 같은 경우는 AB 마이너스 CD라고 저희가 외우고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계산해주고 또 해주고 해줘야 돼요. 이렇게 쭉 해주시면 답이 나온다. 이제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귀찮아서 저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쭉 계산해 보시길 바래요. 근데 아마 이렇게 노골적으로 4x4까지는 디터미넌트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5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쉽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나오더라도 이 아이들에게 좀 규칙성을 부여를 해서 디터미넌트 성질을 이용한 뭔가를 이끌어내도록 하든가 아니면은 계산이 조금 용이할 수 있는 그런 걸 낼 거니까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룰 부분은 오늘 튜터링 부분의 사실상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밸류 부분이죠. 5단원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밸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미분방정식이라는 단어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배우시는 부분은 미분방정식 부분까지도 계속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활용도가 되게 높은 단원이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는 진짜 시험을 떠나서 그냥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디터미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 지금 보시면 a-람다 i x는 0이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런 이동은 사실 모르셔도 되고 이랬을 때 디터미넌트 a-람다 i는 0이라면 얘는 이때 람다를 우리가 아이겐밸류라고 하겠어요 라고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디터미넌트 뭐가 0이기 때문에 a-람다 i는 싱귤러가 되겠죠. 그리고 a-람다 i가 싱귤러이기 때문에 a-람다 i는 not invertible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람다 i가 싱귤러이기 때문에 x는 넌제로 벡터여야 해요. 왜냐하면 x가 0벡터가 돼버리게 되면 얘는 그냥 자명의 트리비얼 솔루션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아이겐 벡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아이겐 벡터는 무조건 논제로 벡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x를 아이겐 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람다의 값에 따라 각각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도 표현이 되냐면 AX는 람다 X다 와도 같은 건데요. 얘는 그러니까 이 X라고 하는 벡터를 이렇게 람다배만큼 람다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킨 거랑 뭐 같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좌표 축에 대한 이야기와도 확장이 마찬가지로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X는
A-람다 i의 널 스페이스에 포함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얘를 우리가 아이겐 스페이스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그냥 A-람다 i의 널 스페이스라고 해도 돼요. 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것이 있냐면 트레이스랑 디터미넌트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겐 밸류들의 합이 A의 대각 성분들의 합과 같다 라고 하는 게 트레이스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트레이스냐면 여기까지가 트레이스고 트레이스의 성질이 이거예요. 디터미넌트 A는 그리고 실제로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의 곱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증명을 하실 수 있어야 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얘는 잠깐 증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디터미넌트 A-람다 i는 이제 람다 1에서 람다, 람다 2에서 람다 해서 람다 n에서 람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해는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잖아요. 얘는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런 n차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n개의 해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어쨌든 얘를 표현을 해보면 A11에서 자 A-람다 i니까 A의 대각 성분들에만 빼주면 되겠죠. 자, 어떻게 뺍니까? A11에서 람다를 빼주고 A22에서 람다를 빼주고 해서 ANN에서 람다를 빼주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이 레프트 핸드 사이드,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i에서 람다의 n-1의 개수를 살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근의 공식과 뭐더라? 근의 공식이 아니라 근과 개수의 관계인가요? 아무튼 그 i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의 n-1제곱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의 합이 될 거예요. 그냥 뭐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의 개수를 살펴볼 건데 오른쪽에서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디터미넌트 그냥 계산해야겠죠. 그럼 얘는 첫 번째 거를 기준으로 코팩터를 마찬가지로 계산해 줄 거예요. 그러면 A11의 람다에 A22 마이너스 람다 첫 번째가 이제 기준이 됐기 때문에 얘네가 코팩터가 될 거예요. ANN의 람다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AEN 여기는 AN2가 되겠죠. 거기에 더하기 시그마 i는 2부터 n까지 A1i 코팩터 1i입니다. 지금 이렇게 적고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쓰는 건 코팩터를 활용한 디터미넌트를 이제 연산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인 거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시험 보시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미리 좀 보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냥 별로 어렵지 않고 당연하구나 로 익숙해지시면 되는 노테이션이라서 자, 이때 C1의 i는 1 플러스 i에 D1i라고 할 거고요. 이 D1i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얘에서 얘와 얘 그러니까 이제 D1i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row 1과 컬럼 i를 지우고 남은 n-1 by n-1
매트릭스입니다. 의 디터미넌트 값이 되는 거예요. 의 디터미넌트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뒤에는 이거 기준으로 계산한 거에서 이거 뺀 거. 이거 기준으로 계산한 거에서 이거 뺀 거. 이렇게 한 거예요. 앞에만 그냥 딸랑 써준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 람다의 n-1의 개수가 존재하는 부분은 이 뒤가 아니라 이 앞에만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얘를 계속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얘를 계속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결국 이게 튀어나오고 앞에 A22 람다 튀어나오고 뒤에 남을 거고 계속 반복이 되겠죠. 따라서 어떤 식으로 튀어나오냐? A11 람다 ANN 람다만이 남게 될 거예요. 이게 람다의 n-1의 개수가 존재하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그러니까 람다 n-1이 존재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람다 n-1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 n-1에 a11 더하기 ann이 되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따라서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는 a11부터 ann까지가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별거 없어요. 아까에 비해서 되게 쉬운데 어 당연합니다. 일단 디터미넌스 A 람다 i가 뭐였죠? 람다 1 마이너스 람다에서 람다 n 마이너스 람다까지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람다는 0을 대입하면 디터미넌트 A가 되고 결국 람다 1부터 람다 n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명한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활용해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밸류와 A의 원소들 간의 이런 성질들을 한번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셨다시피 디터미넌트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돼요. 주로 문제에서도.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만 계산을 하실 줄만 알면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 바로 디터미넌트다 라는 거죠. 어쨌든 이게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밸류였어요. 그러면 이걸 왜 배웠냐 라고 이제 물어보실 건데 결국엔 우리는 대각화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배운 거예요. 이 대각화란 무엇이냐 라고 하신다면 대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A가 n by n 매트릭스일 때 그리고 n개 linearly independent 아이겐벡터들 x1부터 xn이 있다라고 했을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까 디터미넌트는 정사각행렬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사각행렬이라는 표시입니다. 자, 얘도 보시면 A가 n by n 매트릭스이고 n 리니어 인디펜던트가 있고 아이겐벡터스가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했을 때 S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표현할 건데 얘는 아이겐벡터들을 컬럼으로 가지는 그 행렬이 될 거고 람다라고 하는 아이는 아이겐밸류를 대각성분으로 가지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이건 아이겐밸류 매트릭스고 이건 아이겐벡터 매트릭스라고 각각 부를 건데요. 여기서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 뭐냐? 대각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A라고 하는 A라고 하는 n by n 매트릭스를 대각행렬로 표현할 수 있냐?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S 인버스 S 이렇게 노테이션을 취해주게 되면 대각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라고 하는 바로 대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행렬이 대각화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대각화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경우가 나뉘게 됩니다. 일단 이게 대각화고요. 살펴보면 자, A의 S라고 하는 걸 보면 A의 X1, X2에서 XN이 될 거고 얘는 자, AX1은 람다 1 X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람다 1 X1, 람다 2 X2 그래서 람다 n XN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의 라지 람다는 얘는 X1, X2에서 XN이 n에다가 람다 1부터 해서 람다 n까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람다 1 X1, 람다 2 X2 해서 람다 n XN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S랑 S 람다랑 같으니까 여기서 바로 람다는 S 인버스 A의 S가 되고 또는 A는 뭐가 되겠습니까? S 람다 S의 인버스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이게 뭐다? 대각화,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대각화의 성질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좀 알아볼게요. 우선 리마크를 좀 몇 개를 해보면 람다 1부터 람다 n이 서로 다른 값 그러면 x1부터 xn이 linearly independent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트릭스는 A can be 하다 라는 거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증명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증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따 그냥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증명은. 자, RMK, 자, 리마크 2. 얘는 diagonalization matrix S is not unique.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x들로 이루어진 이 s라고 하는 게 유니크하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이 x들이 어떤 x였습니까? AX는 람다 x를 만족하는 x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만족만 하는 x이면 되기 때문에 유니크하지 않다. 유니크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거죠. 다음 리마크 세 번째. 당연한 소리지만 자, 그리고 다이아고널 에이블이 붙은 이거는 대각화 가능한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매트릭스가 대각화가 가능하진 않다라고 이렇게 리마크를 할 수 있겠죠. 자, 굉장히 중요하고 이 리마크 1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증명을 할게요. 그 전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래서 뭐냐면 자, 대각화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아이겐 벡터들로 인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인버터블 하냐 안 하냐는
논제로 아이겐 밸류들에 의해 결정이 된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리마크 1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하는 증명 테크닉 역시 중요한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선대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중간고사 튜터링 할 때도 강조를 했던 테크닉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리마크 1을 좀 파고 들어가면 어떤 정리가 나올 수 있냐면 if 아이겐 벡터 x1부터 xk가 이럴 때 얘네가 linearly independent하다 인 거죠. 자, 우리 이런 거에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귀류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귀류법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귀류법을 사용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x1부터 xk가 is not linearly independent. 그러니까 linearly dependent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linearly dependent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뜻은 결국엔 linearly dependent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xi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편의상 그냥 i를 1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linearly dependent하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양변에다 a를 곱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양변에다가 a를 곱해주는 이러한 행위 역시 자주 나오는 증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ax1 같은 경우에는요. 뭐랑 같냐면 람다 1 x1이랑도 같아요. 그런데 얘는 또 뭐랑 같냐면 얘랑 같은 거죠. 얘는 C2가 상수이기 때문에 AX2랑 같고요. 그래서 CK, AXK랑도 같아요. 그럼 얘네는 또 뭐랑 같냐면 AX2가 다 람다2 X2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C2 람다2 X2 더하기 해서 CK 람다 K XK가 돼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AX는 람다 X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람다 1 X1 더하기 람다 N 아니 람다 K XK였던 거예요, 원래. 그럼 람다 1 X1이라고 하는 얘는 즉 얘가 뭐랑도 같냐면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X1이 C2 X2 더하기 CK XK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람다 1에 C2 X2 더하기 CK XK로 표현이 되고 얘는 C2 람다 1 X2 이렇게 돼서 CK 람다 1 XK까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얘랑 같았죠. 그럼 1번과 2번이 같으니까 1번과 2번이 같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C2 X2의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2
C2X2에 람다1 마이너스 람다2 그리고 C3 X3에 람다1 마이너스 람다3 해서 CI 이제 CK XK에 람다1 마이너스 람다 K는 0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냥 넘긴 거예요.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0이려면 자,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아까 x는 논제로 벡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xi는 논제로 벡터예요. 따라서 이게 0이려면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i는 0일 수밖에 없다. 따가 되고 이렇게 되고 결국 얘는 초기에 람다 1부터 람다 n이 다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모순이 생기게 되겠죠. 따라서 귀류법에 의해서 x1부터 xk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증명법을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귀류법을 사용하셔서 정의로 접근을 했고 이 정의로 접근한 거에서 이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넘겨서 결국엔 모순을 보이는 이 프로세스는 대부분의 증명 과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5.3절일 거예요. 아마 해당하는 내용이. 한번 지금 그 단원으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다룰 거냐면 미분 방정식과 점화식을 이 대각화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풀어보기에 앞서서 이제 간단한 몇 가지 성질들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AK라고 하는 것과 AB라는 것의 성질을 알아볼 거예요. 얘는 뭐냐면 자 일단 AK를 먼저 보시면 AK의 아이겐 밸류는 람다 1의 K부터 람다 n의 K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아이겐 벡터는 동일합니다. 뭐와? A와. A의 아이겐 밸류가 람다 1부터 람다 n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이제 람다의 K제곱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면 S의 A의 S, S의 A의 S 이런 식으로 얘가 총 K번 표현이 되겠죠. 근데 우리 행렬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그럼 얘네들은 I가 될 겁니다. 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S 인버스 A의 A의 K, S가 되겠고요. 결국엔 A의 K는 S 람다 K의 S 인버스로 표현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라고 하는 걸 볼 건데요. 굉장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만약에 ABX는 자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어요. AX는 람다 X고 BX는 뮤 X예요. 그랬을 때 ABX는 그럼 A에 자 BX가 뮤 X니까 뮤 X가 될 거고 이때 뮤는 실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뺄 수 있어요. 그럼 뮤는 AX가 될 거고 그럼 AX는 다시 람다 X이기 때문에 뮤의 람다 X가 돼서 아하 AB의 아이겐 밸류는 뮤 람다구나 라고 결론을 지으면 완전히 틀린다는 거죠. 자, 이거는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EX와 여기서 설정한 이 아이겐 벡터와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겐 벡터는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얘는 사실상 y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항상 유의하셔야 되고, 이 점 유의하죠. 그럼 A, B와 B는 언제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다이아고널라이제이블 매트릭스들이 아까 봤지만 같은 아이겐벡터들 매트릭스 S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A, B와 BA가 같다는 것과 동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준비가 되면 이제 점화식과 미분방정식을 푸는데 무리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 점화식과 미분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꼭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피보나치 관련돼서도 많이 나오니까 피보나치 관련돼서도 꼭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 문제 있기 때문에 아마 3회차 튜터링 때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A가 다이아고널 라이제이블 하다면 A는 S 람다 S 인버스로 표현이 될 거고, 우리가 이제 어떤 UKT라고 하는 A는 A의 K에 U0T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S 람다 K의 S 인버스의 U0의 T가 되겠죠. 왜? A의 K는 아까 방금 위에서 봤다시피 S의 람다 K의 S 인버스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때 S 인버스의 U의 제로의 T를 C라고 한다면 UKT는 S 람다 K의 C고요. 얘는 결국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X1부터 해서 XN 람다 1의 K부터 람다 N의 K 그리고 C1부터 CN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해는 결국엔 C1 람다 1의 K X1부터 해서 CN 람다 N의 K XN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표현 방법은 미분 방정식에서 나중에 엄청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표현과 관련돼서의 어떤 문제풀이는 제가 두 번째 튜터링 때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나가야 되는 진도가 좀 많아서 일단 문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스테이블이냐 언스테이블이냐, 그러니까 이 해가 어떤 스테이블로 갈 것이냐 언스테이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 K라고 하는 아이가 무한대로 갈 때 UKT는 어떤 값으로 향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람다라고 하는 것이 실수인 경우 어떤 값이냐, 1보다 크냐 작냐, 뭐 절대값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발산하느냐 발산하지 않느냐, 수렴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겠죠. 이러한 이제 수렴 발산 판정법 역시 제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점화식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점화식은 그냥 이제 보시면 UK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점화식을 하기 전에 이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UK 플러스 1 아니죠. 오, 죄송해요. 지금 푼 게 점화식을 푼 거예요. 이게 지금 점화식 같은 경우에는 difference equation, differential이 아니라 difference equation이기 때문에 네, 헷갈리시면 안 되고, 얘는 지금 UK UK 플러스 1이 AUK일 때 UK는 AK의 U0다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푼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미분 방정식,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좀 얘기해 볼 건데요. 여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이 까다로운 이유는 A가 다이아고널라이즈, 그러니까 A가 대각화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나뉘어지는데 우선 대각화 가능한 경우를 살펴볼게요. if 그러면 이때 A는 S 람다 S의 인버스가 되고 then du dt를 AU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UT는 E의 AT U0로 표현이 되고 얘는 SE의 람다 T S 인버스의 U0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갑자기 이제 모르는 노테이션이 등장했는데 그럼 E의 AT는 뭐냐? 라는 노테이션이 등장을 하게 됐죠. 이 E의 AT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근데 E의 AT를 하기 전에 일단 E의 람다 T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이 UT는 x1에서 xn이 표현이 되고 그리고 E의 람다 1t, E의 람다 2t 해서 E의 람다 nt가 있고 S 인버스의 U0가 될 거고 얘를 이제 C라고 표현을 하면 결국엔 C1 E의 람다 1t x1부터 해서 Cn E의 람다 n t xn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AT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얘는 이제 저희가 테일러 급수를 배웠잖아요. 이 테일러 급수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E의 X 자리에 AT를 다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행렬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물론 지금 이 경우는 A는 람다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결국엔 1 플러스 람다 1 플러스 2팩분의 람다 2t의 제곱해서 쭈쭈쭈 표현이 될 거예요. 결국엔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다 테일러 급수가 돼서 2의 람다 1t, 2의 람다 2t, 그래서 2의 람다 nt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A가 대각화 가능이라면 그러면 이제 A는 S 람다 S의 인버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때 E의 AT는 I 플러스 AT 플러스 2팩분의 AT의 제곱 더하기가 될 거고 얘는 다시 I의 A가 S 람다 S 인버스니까 S 람다 S 인버스의 T 플러스 2팩분의 S 람다 S 인버스의 T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쭈쭈쭉 되겠죠? 근데 이 제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i에다가 s 람다 s의 인버스에다가 s 람다 2의 s 인버스의 t의 제곱배 2팩 요엔 3팩분의 s 람다 세제곱 s 인버스 t의 세제곱이 쭈쭈쭉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냐면 이 i 같은 경우는 si s 인버스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다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s i에다가 람다를 더하고 2팩분의 람다 제곱 t제곱을 더하고 3팩분의 람다 세제곱의 t세제곱을 더한 이 i에다가 s 인버스를 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s2의 람다 t s 인버스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a가 not diagonalizable일 때 이 경우에는 조던 캐노니컬 조던 폼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돼요. 이 조던 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조던 폼을 이용해서 이 AT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두 번째 튜토링 때 다룰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두 번째 때 다루도록 할게요. 어쨌든 A가 람다냐, A가 대역화가 가능하냐, 혹은 A가 대역화가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구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점화식에 대입을 하셔서 식을 이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각각에 대해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스큐 시메트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학기 시험에 굉장히 키포인트로 나왔던 거라서 한번 다뤄보자면, 얘는 그냥 어렵잖아요. A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A인 경우를 우리가 스큐 시메트릭이라고 하는데, 얘와 관련된 성질들이 되게 많아요. 꼭 성질들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 실제로도 기출에 되게 자주 나오는 소스라서, 기출 자주 나오고, 그래서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스큐 시메트릭일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이의 AT가 올소고날 매트릭스가 됩니다. A가 스큐 시메트릭이면 이의 AT가 올소고날 매트릭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질도 마찬가지로 제가 세 번째 튜터링 때 아마 몇 가지를 좀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컴플렉스 매트리스들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 거예요. 컴플렉스 매트리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아이겐밸류나 아이겐벡터가 복소수가 나오거나 혹은 매트릭스 자체에 복소수의 원소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컴플렉스 매트리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복소 행렬이 되는 건데 이 복소 행렬 같은 경우에는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는 E의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 공식을 활용을 해서 자주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헐미션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얘는 A의 헐미션은 A의 트랜스포즈인데, 그러니까 트랜스포즈의 컴플렉스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의 헐미션의 IJ는 AJI의 헐미션이다. AJI의 켤레다. 이 발을 씌운 건요, 켤레라는 뜻이에요. 켤레. 그래서 A가 헐미션이다 라는 것은 A는 A 헐미션이라는 뜻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성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성질들을 증명하는 것도 기출에 각각 다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보시면 x.y는 x 헐미션 y로 표현된다는 거죠. 우리가 컴플렉스가 아니라 리얼에서의 x.y는 x 트랜스포즈 y였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헐미션에서는 x 헐미션 y로 표현된다는 거죠. 컴플렉스에서는. 그리고 if x랑 y가 올소고나라면 x 헐미션 y는 0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수직의 새로운 개념이 된다. 다음 두 번째, x의 크기는 x 헐미션 x로 표현이 되고 얘는 x1의 제곱 더하기 그래서 xn의 각각의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얘는 지금 복소수 사이즈에서의 각각 제곱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 a, b의 헐미션은 b 헐미션 a의 헐미션이다. 트랜스포즈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AX의 헐미션의 Y는 X 헐미션의 A 헐미션의 Y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따름으로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파스티브 데피니트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성질로 다가가는 건데 if A is 헐미션
이라면 X 헐미션 A의 X는 항상 리얼이 나온다는 거예요. 얘 그래서 아이겐밸류, 모든 아이겐밸류가 리얼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명을 해보시고, 이 관련된 증명들은 시험 문제, 실제로 규칙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가서 증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그래서 개념이 나오게 되냐면 스펙트럴 티어렘, 그리고 프린시플 엑시스 티어렘이라는 게 또 나와요. 얘네 같은 경우는 결국엔 뭐냐면 이제 real symmetric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이 A는 이런 식으로 분해가 가능합니다. Q, 람다, Q의 트랜스포즈. 시메트릭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때 Q는 also normal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고요. 얘는 그냥 다이아고널 아이겐 밸류 매트릭스입니다. 자,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 A가 A는 Q, 람다, Q 트랜스포즈로 분해가 된다가 바로 스펙트럴 티어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기억 꼭 해주셔야 돼요. 꼭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눈썰미가 좋다면 느낄 수 있는데, 자, 리얼 시메트릭이 아니라 컴플렉스 허미션이 된다면 이게 헐미션으로 체인지가 된 어떤 친구로 나온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헐미션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바로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또 배워야 됩니다. 유니터리 매트리스는 뭐냐면 얘는 정의가 이렇게 돼요. 이게 I고 이것도 I고, 그렇기 때문에 in 컴플렉스 매트릭스 U에 대해서 이러한 매트릭스를 우리가 유니터리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얘는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합니다. UX의 제곱은 X 헐미션 U 헐미션 UX가 돼서 이게 I니까 X의 제곱이 됩니다. X와 크게 똑같죠. 자, 그 다음 every eigenvalue of U has, 항상 아이겐밸류들의 크기의 절대값은 1이에요. 얘는. 다음 세 번째는 얘의 아이겐 벡터들은 different eigenvalues are also normal. 서로 also normal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U는 컴플렉스 버전의 올소고날 매트릭스인 거예요. 컴플렉스 버전의 올소고날 매트릭스가 U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 A가 A는 Q 람다 Q 트랜스포즈로 분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스펙트럴 티어렘에 의해서 실제로 얘는 every hermission 매트릭스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A는 U 람다 U 헐미션으로 분해가 된다가 스펙트럴 티어렘입니다. 이게 컴플렉스에서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펙트럴 티어렘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의 진짜 마지막 부분은 바로 5단원의 마지막인 similarity를 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할 거예요. similarity는 뭐냐면 행렬의 닮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행렬 닮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도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나올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친구고, 일단 A와
B가 n by n 정사각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A랑 B가 similar 하다는 뭐랑 같은 거냐면 B가 M inverse A의 M for some invertible matrix M, 얘도 당연히 n by n이겠죠. 으로 표현이 되면 A와 B는 시밀러 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A와 B가 시밀러 하면 얘는 하나예요. 같은 아이겐 밸류를 가진다. 자, 화살표 여기로 성립한 게 아니에요. 같은 아이겐 밸류를 가진다고 A와 B가 시밀러 한다는 게 아니라 A와 B가 시밀러 하면 같은 아이겐 밸류를 가진다예요. 이 화살표의 방향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또 A의 아이겐 벡터가 X이면 B는 M 인버스 1의 X가 아이겐 벡터가 된다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성질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 시밀러는 뭐냐 보면 또 매트릭스가 있는데 A랑 B가 이렇게 있어요. 얘네가 시밀러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inear transformation. 저희 지금 아이패드가 좀 이상해가지고 애플 펜슬 좀 이상해서 글씨가 살짝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front basis or similar. 자, similar라는 건 더 매트릭스 A and B가 같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로 표현이 되는데 두 개의 다른 베이시스가 시밀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T가 V에서 V로, 그러니까 V의 베이시스에서 V의 베이시스로 가는 이러한 I라고 했을 때 얘를 T를 V to W, W to W, D를 W to V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V에서 V로 가는 건데 얘를 V에서 W로 거쳤다가 W에서 W를 거쳐서 W에서 V로 가는 이 과정을 거치겠다는 거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결국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데, 그래서 이게 B면 이게 M 인버스고 이게 A고 이게 M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밀러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정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스컬스 렘마. 스컬스 렘마라고 하는 거는 there is a unitary matrix M and U such that U inverse A의 U는 T is triangular. The eigen values of A appear along the diagonal of this similar matrix T. 그러니까 유니터리 매트릭스 M과 U가 같을 때, 근데 이때 U 인버스 A의 U는 T가 있고 T가 트라이앵글러라고 했을 때 A의 아이겐 밸류들은 T의, 그러니까 시밀러 매트릭스 T의 다이아고널이 된다는 거죠. 다이아고널 성분이 된다. 그래서 T는 람다 n이 되고 여긴 여기 되고 실제로 여기엔 어떤 값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거 증명은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책에도 있을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다음 두 번째 튜터링 때는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조던 캐노니컬 폼, 조던 폼, 그리고 퍼스티브 데피니트, 그다음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과 아마 이것만 해도 빡셀 것 같긴 한데 시간 여유가 된다면 문제풀이를 하고 세 번째 튜터링 때는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이